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장 본격 참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은 허전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름새령님께서 시작하자마자 민트윤 보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야 왜 혼자야? 민트 어디 갔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민트가 제목에도 제가 적었지만 밸류업이랑 민트 빼고 다 살았다. 민트윤이 지금 3% 녹화에 노예가 돼서 4시까지 녹화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녹화가 좀 늘어져가지고 오늘은 함께 못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왜 내가 항상 죄송해야 되는 건지는 아예 모르겠지만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일 와서 죄송하다 하겠죠. 자, 대신에 오늘 두 분이 있잖아요. 김장렬 본부장님, 하창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오프닝벨 멤버 그대로 눅눅한 느낌으로 칙칙하네요. 칙칙하고 눅눅하고 약간 골방 냄새 나는 느낌으로 오늘은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근데 또 오늘 또 중요한 얘기 할 것도 있어서 사실은 막 웃고 떠드는 분위기도 좋지만 또 중요한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었나요? 중요한 얘기 FOMC 일본 통화 정책 GTC 마이크론 실적 또 뭐 있어요? 또 있는데 뭐 많아요? BOE BOE 네. BOE는 이제 영국을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번 주 전략 잘 짜야 됩니다. 진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공지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프로TV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3프로 머니 채널에만 요 녹화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3프로 머니 채널에 가셔서 요 다시 보기를 하셔야 이제부터 거기서 좀 찾으실 수 있고요. 3프로 TV보다는 3프로 머니 채널에서 저희 클로징벨과 오프닝벨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비님이 수고하세요 민트 없네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나쁘지 않아요. 남탕이라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대신 오늘 더 민트가 없는 만큼 알찬 정보로 한번 채워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3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 네. 상황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1,700억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뭐 1,000억대 이상 올라갔었는데 지금 1,000억대 이하로 좀 내려온 상황이어서 수급의 일부 좀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 2,000억 원 원래 장 초반에는 이게 팔고 있었거든요. 다시 사주면서 수급적인 일부 좀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의 수급이 일단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87선에서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79% 상승 마감 예상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53%나 이러면은 어제 전거래일에 수급 이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빠르게 많이 거의 절반 이상 회복한 거니까 나름대로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 대신에 거래대금 자체가 좀 아쉽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살아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수 코스피는 좀 비슷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 종목 이상 더 상승을 해주고 있는 892 종목이 상승하고 있어서 네. 장 초반 대비했을 땐 코스닥이 정말 엄청나게 기세가 많이 뿜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는 상승 종목 수는 역전 당했지만 그래도 지수 따는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목에도 저희가 써놨지만 밸류업만 죽었어요. 그쵸? 그렇죠. 네. 밸류업이 어쩜 밸류 이렇습니까? 아예 그냥 KB금융 2% 하락, 현대차도 보합. 사실 이거 지금까지도 원래 음봉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마이너스다가 지금 이제 보합된 거고 KB금융 2% 떨어지고 삼성물산 1% 떨어지고 신한지주도 1.3% 등등등등 해가지고 LG전자 3% 이렇게 뭐 지주사나 혹은 금융사나 자동차나 그동안 밸류업으로 1등 엄지척으로 꼽아왔던 것들은 싹 다 떨어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그나마 힘내줘서 살았지. 그렇죠.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계속 이런 패턴을 갈 거야. 근데 하나 이게 빠지면 하나 할 게 아니에요. 왜요? 좋은 거예요. 좋아요? 네.
또 사? 이거 내려갈 때 사? 아니 돈이 움직일 때가 돈이 많다는. 움직일 때가 네. 많다. 그러니까 그들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군들이 가면서 시장이 버틴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살 종목이 많다라는 거고 순환매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왜냐면 지수가 안 빠질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사줬는데도 지수가 버텨주는 거면은 튼튼한 시장입니다. 튼튼한 시장.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올라간 종목들 지금 검색 상위 종목 보면 위메이드가 24%, 화천기계 상한가. 정치 테마주. 예. 정치 테마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7%, SK 이노 5%, 에코프로 HN 25.3%. 네, 정중에 뭐 거의 상한가 갔었죠. 와, SK 하이닉스도 2% 갖고 이수 페타시스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았을 겁니다. 11%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SDI도 4.5%, BM 4%. 두산 로보틱스 아침에 저희가 로봇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로보틱스 그때가 두산 로보틱스 한 4~5% 오르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6% 상승으로 그때 마무리가 됐죠. AI 로봇 우리- 리포트 나온 거 컸어. 우리 짝꿍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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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당제약도 10%, 한미반도체도 2%. 이렇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일부 종목들 좀 버텨주고 올라와주고 또 네. 급등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장을 살렸다. 솔직히 니네가 다 했다 진짜.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기 기사 보니까 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은우 알조 알아요? 차은우 알조 들어봤어. 들어보셨어요? 차은우 알조? 차은우 알죠. 차은우는 알아요. 아니 그게 약자. 어. 자동 저기 그 은행이 그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집중적으로 순매수한 종목들, 네네. 섹터들. 차은우, 아. 차, 은행, 우주방산 우주방산. 이렇게 세 개, 알. 알조, 알테오젠, 그치. 조선 이렇게 해서 차은우 알조래요. 알죠. 그런 거지. 차은우 알죠? 차은우 알조. 이상한 거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정치는 몰라도 차은우는 알 거야. 아니 기자님 이것만 고민하나 봐. 이 차은우 알조 뭐 이런 걸로 태조 이방원, 태조 뭐 이방원. 에로배우 이런 거 맞아, 있었잖아요. 에러배우 맞아요. 자 이런 것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참 잘 짓습니다. 잘 졌네요. 네. 자, 그래서 긁고 나서는 그거 하고 나서 3개월 이상 못 갔던데. 아주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차은우 3개월 알조인데 동안 간다는 거니까. 기사는 오늘 떴어요. 오늘 그래서 떴어요? 자동차, 100, 은행, 4, 5, 6. 우주방산 빼고 자동차, 은행, 알테오젠 오늘 떨어졌습니다. 어제 빠졌어. 알테오젠 빠졌고. 그러니까 은행 빠졌고. 기사가 이렇게 날 때쯤 되면은 이제 슬슬 매도 타점을 고민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때요? 차은우 알죠 5개인데. 근데 5개. 요즘 시장이 그래요. 수급 분석을 매일 해보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해보면 기간이 좀 올라온 거에서 막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확정지으면서 가는 움직임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물론 고가에서 제일 많은 물량을 다 떠넘기면 아주 행복하고 좋죠. 근데 조금씩 분할로 조금씩 수익 실현하면서 그 흐름을 같이 느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너무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꼭대기에서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적당히 조금씩 같이 발맞춰서 너네 판다고 그럼 우리 또 조금씩 팔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원님께서 에로배우는 뭔가 이랬는데 몰라? 이게 들었을 때만 생각이 나지 이거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네. 에로배우 뭐, 에너지, 로보트, 로보트, 배터리, 배터리, 그치. 우주항공 똑같아. 우주항공. 그랬네요. 에로배우 잘 기억하시네요. 관련이 있어? 금자가 갑자기 생각나요. 금자. 금자. 자금지. 자금자. 이제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자금지. 에로배우가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하면 이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3시 28분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의 오늘 계좌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자,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 네. 오늘 이렇게 장이 지나갔잖아요. 네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세요? 코멘트가 좋다 외에 좋죠. 시사점. 좋다 말고 시사점? 그 이젠 장이 올라가고 싶어 한다. 장이 올라가고 싶어 한다. 이거 빼면 저거 사고 저거 빼면 이거 사고 그런 분위기여서 원초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그 큰 흐름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한 5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가 6월이건 7월이건 네. 별 관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2번이건 3번이건 혹은 7월로 미뤄지건 이거는 이미 벌써 장에 녹았다. 한번 피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6월도 좀 55%밖에 없거든요. 네.
6월 금리 내릴 확률도 55% 줄었어요. 반반에 반반. 반반이네. 그럼 뭐 많이 반영됐다. 그럼 많이 반영. 아니 반영이 됐는데도 장이 이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사고 싶어하고 주식시장을 이끌고 싶어하는 세력이 워낙 많아요. 세력이라는 게 계단이 뭐 여러분들 돈이 몇십조 있는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들 십시일반돼 갖고 하는 네.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간에서 안 빠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지 은행주 많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네. 너무 많이 빠지면 오히려 못 산 사람이 파친다니까요. 오늘 은행주 기관하고 외국인이 다 팔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아침에 푹 많이 빠진 거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 못 산 사람이 있어요. 포모 때문에 들어간 분들도 그것도 있죠. 지금은 또 있죠. 수익권일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을 사든지 안 믹스를 한 4-5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크게 이슈가 될 거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3시 30분 지났고요. 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아까 뭐 같이 0.8, 1.5 이렇게 플러스 돼서 상승 마감을 할 것 같아 보이고요. 뭐 장이 올라가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인은 1,000억 가까이 오늘 코스피에서 팔았고 또 코스닥에서는 1,600억 사기는 샀어요. 네. 요 수급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좀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니케이는 지금 오늘 2.7% 올랐어요. 네네. 39,740. 그래, 그게 약간 의외네. 근데 아까 보니까 무슨 유동성 자금을 하나 봐요. 네. 그 YCC 이렇게 올리는 거 금리 그거 말고 얼핏 누구한테 들었는데 제가 확인 못했는데 네. 한번 보실래요? 무슨 유동성 자금을 대신에 아, 그 채찍 관대지 당근 비슷하게 네. 그 소식이 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 할 때 우리 아침에 일본 할 때 유동성. 있나? 뭐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이 긴축적으로 가면은 시장이 쪼그라들 수도 있으니까 반대 우리가 쿠션을 주는 거지. 어떻게 4만까지 올렸는데 이거를 쪼그라뜨리냐. 어떻게든 유동성 공급해서 살리겠다 이런 그렇지. 의지. 예, 그래서 아마 장이 오른 거 같고. 이야, 긴급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머리들이 좋고 그러니까 장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예, 거기는 그러니까, 아니, 인젝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죠. 누가 뭐래? 누가 뭐래다죠 지금? 우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 이게 진정성이잖아요. 우리도 그 타이밍 났을 때 할 때 확 해야 되는데 네. 아쉬웠어 금요일 날하고 오늘 아침 기업 밸류 다운 주식들은 네. 기업 밸류 업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네. 자 지금 지수 어떻게 보노님 들어왔나요? 네. 지수요? 네, 지수 2685.95포인트로 뭐 아까랑 비슷하게 0.72%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네. 코스닥도 1.59로 약간 0.0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은 줄어들어서 끝났습니다. 네, 900억대에서 800억대로 조금 줄어서 끝났고요. 대신 선물이 조금 늘었어요. 외국인 선물이 조금 한 200억 정도 늘어나면서 뭐 좀 2,400억대에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는 한 100억 정도 더 추가로 나왔네요. 근데 뭐 수급적으로 뭐 큰 변화가 일시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거래 대금은 많이 줄었죠. 전거래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13조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9조대로 4조 원이나 무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밸류업이 이제 거래 대금을 만드는 데 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1조, 12조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8조, 지금 8천억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류업에 대한 조금 기세가 줄어든 다음에 약간의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일부 좀 축소가 된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도 어느새 1333원까지 또 다시 되돌림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달러가 다시 강세 흐름을 일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장소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뭐 중국 쪽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 일본은 굉장히 좀 좋았고 네. 그다음에 미니 선물 보니까 일단은 뭐 미국장도 일부 좀 좋게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성이 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유가도 80달러 순까지 올라왔는데 빨리 좀 떨어져 줘야 돼요. 네. 얘가 안 떨어지면 또 이제 그 에너지 가격에 대한 또 부담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계속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기분 좋은 채팅이 있네요. 유자님께서 와 근데 명행촉 진짜 살아있네. 2차 전지가 가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저는 얘기 안 했나요? 아, 형!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를 누가 얘기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제약바이오는 한번 계속 얘기했는데 2차 전지 인정. 알겠습니다. 서로 했다고 서로 했다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두 분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외국인 수급 보면 거래소에서 매도세 1, 2, 3위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요렇게입니다. 순매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구가 안 맞는 듯한 그런 좀 느낌? 외국인 얘기한 것인 거죠? 네, 외국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는 건 알겠고 다른 것들이 워낙 그 언어기 아니고 좀 더 매력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죠? 엔비디아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도 하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맞아요. 이상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 거? 이상하지 않아요? 현대차 살 수도 있고 네이버는 파는 거 맞고 삼성 하이닉스 네이버 파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이상한 거는 뭐 삼성물산 산 거?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산 거 아닌가? 금연을 워낙 많이 빼서. 그렇죠. 삼성물산, 현대차, 밸류업 요거는 또 사고 하이닉스 전자는 버리고 LG는 또 버리고 주 LG KB금융도 버리고 주 LG는 잘 모르겠어요. 주 LG는 잘 모르겠고 주 LG는 무슨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고 은행 쪽은 좀 이렇게 뭐야 핑계 드는 거 아니겠나? 밸류업 다운. 네. 모르겠어요. 다른 은행지도 그렇게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빠졌다가 좀 국내 기관에 사서 올린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덜 빠진 거죠? 2%대 빠졌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기관 네. 쪽 기관에서 지금 거래소에서 제일 많이 판 게 삼성물산 오히려 반대로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이런 것들 제일 많이 팔았고 그다음 매수는 하이닉스를 매수했고 SDI 매수, 하나오션 매수, 두산로보틱스 매수. 뭐다 어떻게 보세요?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기관이 최근에 수급 동향을 매일매일 제가 이제 해갖고 저희 독지노트에 올리는데 네. 최근에 많이 오른 쪽은 기관의 패대기가 좀 심해요. 음. 그렇게 해서 조금 옮겨가고 또 좀 시장에서 주목하거나 프로그램 순매수가 강한 쪽은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순매수 안에서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하는 쪽은 좀 연속성이 있고요. 한쪽만 사는 건 또 금방 끝나요. 그래서 기간이 요즘에는 좀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튼 기간이 좀 패대기 치는 종목군들은 일부 좀 차익이 빠르게 나오는 편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기간이 자꾸 막 패대기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일부는 수익화를 해주시면서 또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산업군도 있잖아요. 계속 자금이 도는 그런 쪽에서 이제 다음에 뭘 사지? 약간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근데 민트가 진짜 큰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아, 이게 분위기가 다르네, 확실히.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뭘 왜 그래? 형이 제일 쳐졌어,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슬프지만 힘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힘을 같이 주세요. 누가 취소한다 그러던데 민트 민트 없어갖고 좋아요 취소한다. 싫어요 아닌 게 어딥니까? 아 그래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푸123님이 알테오젠 이야기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김정현 본부장님이 오늘 알테오젠 관련해서 특급 정보를 아주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아주 되는데. 익스클루시브한 정보를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잠시 그렇죠.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에 대한 수단은 여기까지였고 하창원 본부장님이 본격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일정부터 좀 들어가 보면요. 일정. 이번 주가 목요일까지 좀 바쁘죠.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게 많은데 일단은 오늘 엔비디아 GTC가 개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요일 에서 이제 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VOJ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건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늘 뭐 조선이라든지 바이오 강한 흐름들 좀 일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요일에 이제 미국 20년 만기 국채 입찰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뭐 10년물, 30년물 이런 것도 국채했는데 굉장히 참 잘 됐죠. 그래서 오늘 화요일에도 그 흐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일본 VOJ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떠한 결판이 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기아 배당 날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실 좀 삼성물산발해서 금융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그래도 윗골 아랫골이 달면서 좀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기아 배당락일에 만약에 기아가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쇼케이스 진행합니다. 이 게임 관련된 부분까지 좀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게임주 넷마블이라든지 뭐 기타 웹툰이라든지 이런 쪽 좋아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부터 FMC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FMC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또 이제 수요일에 중국의 3월 우대 금리 발표가 되죠.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흐름들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낸드 관련된 회의가 또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 하이닉스가 기조연설을 처음으로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궁금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휴장을 하고요. 삼성전자 주총 있고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일단 전망치는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목요일에 이제 FMC에서 연준의 기자회견이 나오는데 네. 요거랑 이제 그 점도표 같은 거 어떻게 나오는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영국의 통화정책회의도 있고요. 일단 목요일마다 있는 실업 청구 건수,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라든지 룰루레몬 같은 실생활에서 좀 쓰는 그런 쪽에 대한 실적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은 뭐 무난무난하게 아이템 요 관련된 이제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모비스 배당락일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FOMC, GTC, 그리고 일본의 통화정책, 마이크론 실적 요렇게 4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살자님이 저 중요한 일정 중에 나 혼자만 레벨업 쇼케이스 껴넣은 거 보소 이렇게 말씀을, 그만큼 진심이라는 거죠. 방송 전에도 컨텐츠 한번 가야 된다고 그렇게 눈물의 여왕이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죠? 동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 동물의 여왕.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시청률이 벌써 13%대까지 훌쩍 올라왔습니다. 아하. 김지연하고 이제 김수현 나오는 거거든. 와, 그것도 챙겨 보십니까? 오인석이 보게 돼. 보게 이야. 됐지. 김수현이가 오래간만에 나왔어. 오, 눈물의 여왕? 네, 그분이 여왕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 작가님이 약간 레벨은 좀 그래. 어? 젊은 약간 이렇게 아직 영한 분들한테 재밌을 수 있어요. 김지원 씨. 김지현하고 김수현. 야, 김지원 씨 한번 저기 클로징 벨에 초청해서 저기 그 너무 좋다. 빨리 초빙해 주세요. 초대해서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면 네. 이분은 이제 실제로 필드에 계신 분들이니까 거의 애널리스트급이죠. 이분의 인사이트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분한테 적극 초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좀 전에 얘기한 엔터? 엔터? 좀 전에 엔터. 컨텐츠? 컨텐츠? 재밌을 것 같은데. 나 무슨 얘기 하려면은 FOMC보다 무슨 얘기냐면 네. 이번 주 장에 특별히 나쁠 거 없을 것 같아. 오. 사람들이 별로 다 반응을 흡수해가지고 네. 그 파월이 와서 금리 인하 꿈 깨요. 아주 이렇게 그 사람 말에 헐키시한 게 아니면은 네. 설사 금리 인하를 2번 한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아까 일본의 BOJ처럼 당근과 채찍 가지고 요거 뺏고 저거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론은 끝났어 벌써. 마이크론은 CT가 벌써 일찍 다 줬는데 뭐. 마이크론 끝났고. 네. 주가 안 빠진 거 봤을 때는 GTC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갖고 있어서 뭐 특별히 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우리나라 밸류, 기업 밸류 그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은행 주총이 있을 때 또 햇소리 하지 않나? 오케이. 그것만. 알겠습니다. 일정이 저렇게 많지만 어쨌든 나쁠 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 하창원 본부장님은 저 일정 중에서 좀 중요하게 보시는 거 FMC죠. FOMC? 네. 역시? 네. 와. 점도표랑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 하는지 네, 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지금 패드워치에서 80%대에서 지금 50%대까지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밀리면 사실 좀 타격이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대신에 그렇게 만약에 차익이 세게 나온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기회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져. 사람들이 다 벌써 알아가지고 금리 세 번인데 2번은 줄이는 거잖아요. 그치 그거 충격이잖아요. 그거 대기하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전에
아마 웬만해서는 안 뺄 것 같다? 안 빼기는 어렵고 저런 거 있지. QT를 검토를 했는데 우리는 너무 여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QT가 아직 역내포가 워낙 많아서 그게 안 빠지기 때문에 QT도 뭐 이렇게 뭐 그렇고 빨리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렇고 해서 하여튼 말이 굉장히 헐키시하게 나오는 거야. 매파적으로. 아주 헐키시. 그러니까 두 가지죠. 헐키시하게 나오고 세 번이 아니고 두 번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SP, SEP, 그 경제 전망하는 거 1.4%인데 올해 네. 경제 전망 한 1.8% 높이는 거야. 그런 이게 막 삼박자가 다 나쁘게 나오면은 그러면 충격이지. 경제 전망도 생각보다 더 올리고 1.4%인데 1.7% 이상 올리고 그다음에 세 번이 아니고 두 번은 하고 QT는 별 얘기 할 거 없고 뭐 헐키시하게 다 나오면 그럼 충격이야. 그러면은 빠진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냐면 7월 6월은 싹 없어지고 7월 확률이 뭐 90% 이렇게 가면은 일단 그 스탠스 때문에 빠질 것 같은데 아마 그 세 가지 조각이 다 나쁘게 나올 가능성은 제 눈치 때문인데 일본의 BOJ의 행태를 봤을 때 지금 선거 있잖아요. 선거 있죠. 미국의 거기가 FMC가 완벽하게 인디펜던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BOJ 하는 거 봤을 때는 미국도 적절하게 알아서 하지 않을까. 미국 페드는 누구 편입니까? 공화당, 민주당. 몰라요. 누구 편인지 몰라요. 파월이 민주당원이었나요? 그렇죠. 민주당원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온다면 그게 또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세 있지만 가지가 컴비네이션 되면 컴비네이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나올까 싶어요, 사실은. 혹시 모릅니다. 그래요? 네. 나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면 열어놔야 되는데 세 군데 중에서 하나 빼놓고 두 개가 좋게 나오잖아요. 장이 2,700원 확 안착할 수 있어요. 더 위로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빼기 다 그걸 두려워해서 못 빼. 예, 핑계를 준 건 그 기업 밸류 업이 아니고 기업 밸류 다운일 수 있어요라고 경고를 준 게 삼성물산이잖아요. 그놈이 삼성전자처럼 올 초처럼 그렇게 한 것이 유일한 오게티다. 오게티. 예. 숲베어님께서 파월 공화당원이라고 말했어요. 공화당원인가요? 공화당원에 민주당원인데 트럼프가 임명한 거 아니었나? 공화당원이었나? 공화당인가 보네요. 여기 말씀해 주시는 거는 공화당원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트럼프가 오더라도 연장이 아니라 지나도 계속 있거든요. 둘 다 눈치를 보는데 문제는 파월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BOJ처럼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BOJ 때문에 느낌이었어요. BOJ 때문에 느낌이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제일 이상하게 느꼈던 거는 저기 두 분한테 네. 아니 일본이 뭐 긴축적으로 간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면 우리나라가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오르는 거는 좀 그렇다 치지만 자동차 같은 거. 니케이가 2.7% 오르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뭐 1% 내외로 이렇게 상승해주고 거기다 또 자동차는 쉬고 갑자기 2차 전지가 가고 일본은 2차 전지 없고 우리는 2차 전지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걔네가 2차 전지 없는 거고 우리가 2차 전지 있는 것뿐이니까 요건 좀 끼워 맞추기. 그 관계 없는 거지. 관계 없는 건데 이제 끼워 맞추기로. 그래서 약간 이게 맞나? 미국은 떨어졌는데 우리는 중국 또 같았어요? 홍콩이나 중국은? 상해종합 0.7% 상승, 항생은 0.3% 상승. 뭐 그냥 조금 올랐네요. 뭔가 아구가 안 맞는데. 어쨌든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박수 치면서도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오늘 생각보다 조금 더 갔지. 생각보다 조금 더 갔어요. 그렇죠. 제 생각보다는 한 0.23% 포인트는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각각 시장이. 알겠습니다. 그 공화당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공화당원. 소속이 몰라. 두분 왜 끄덕끄덕하고 수정 안 해줍니까? 잘 몰랐어.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그래요? 솔직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섹터로 넘어가요? 아니면 네, 섹터로 가죠. 네. 오늘 바이오. 네. 특히나 CDMO 쪽 굉장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쪽에서의 종목군들 오늘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뭐 HD 현대 일렉트릭 다 대부분 좀 좋았고요. 리튬주는 이슈가 있어요. 이제 뉴스도 갖고 와서 네,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하이드로 리튬, 뭐 리튬 포어스, 뭐 장중 상한가 간 종목도 나왔죠. 그래서 좋았고요. 방산주는 막판에 좀 힘이 빠지긴 했는데 뭐 방산주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요것도 3천억 그 투자하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전고체 쪽도 일부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종목 LMF도 오늘 굉장히 강했죠. 네. 그리고 전선주들 뭐 변압기에 이어서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좋은 흐름들이 있었고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도 엄청 강했고요. 네. 사실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뭐 일부 정치 테마도 굉장히 강하고 강했던 종목군들은 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선 2차 전지, 방산, 리튬, 변압기, 바이오. 네, 뭐 구리 쪽도 일부 이렇게 꿈틀했고요. 구리도 요즘에 보면은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대신 이제 좀 이렇게 저항이 있다 보니까 차익은 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그런 쪽도 뭐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공급망 이슈가 있죠, 그것도.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반도체는 어땠습니까? 많은 좀 분들이- 올랐어요. 반도체도 올랐어. 이수 페타시스 뭐 퀄리타스 퀄리타스? 이런 것들은 좀 같고요. 음. 또 이제 빠진 것도 있고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것도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종목별로 약간 좀 이게 차이점이 있다. 헷갈리는 게 반도체를 잘 봐야 되는데 네.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나쁜 거는 빠지고 아. 실적이 괜찮고 테마가 있는 거는 계속 오른 거예요. 아. 오늘 이오테크니스도 올랐고 HPSP도 오르고 네. 하이닉스도 올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삼성전자는 시장보다는 못 갔지만은 역시 오르고 해서 반도체 빠진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거 아침에 시작했을 때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적 안 좋다고.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아 미안해. 그저께 제 채널에서 여쭤보길래 하나마이크론 금요일날. 제 채널에서 여쭤보길래 네. 실적이 안 좋다고 리포트 나오고 나서 누가 제가 리포트 그거 그대로 안 나올 것 같다 얘기를 드린 게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 이오테크닉 실적 좋습니다. 생각보다 좋을 거예요. 네. 동진도 좋을 거고 뭐 그런 게 있는 것들이 빠진 거는 오르는 거고 이수페타 시장 워낙 며칠 전에 좋으면서 오늘 이수 그룹 같이 가면서 네. 엄청 오른 거고 그래서 반도체가 내려간 건 아니다. 아마 제약 바이오도 올랐죠. 근데 물론 알테오젠 빠져갖고 이게 꼭다리가 이렇게 됐지만 네. 알테오젠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네. 아니 근데 그동안 뭐 얘기했었던 TMC, 하나마이크론, TMC가 뭐야? SNS텍, TMC 아닌가? 하나마이크론, TMC 뭐지? TSE 이 여러 가지가 TFE? 있어가지고 TMC 뺄게요. 하나마이크론, SNS텍, 또 TFE, 그죠 소켓 쪽.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빠진 거 SFA 반도체. SF 반도체 하나만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럼 후공정적인데 SF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별로 매력이 없다고 상상하고 아. SF 반도체보다는 하나마이크론이 더 나은 건데 하나마이크론 실적은 단기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프로젝션보다 낮을 거예요. 또 찾아가는 건 애매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아. SNS텍은 EUV거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실적이 이슈야. EUV 가장 핫하면 그게 좋은데 갓당하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나머지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도 흡프스 포함해서 몇 가지 포함해서 이오테크를 포함하면 다 올랐죠 오늘.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다른 것이 오르다 보니까 모두 더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뭐 하창원 본부장님 보여주신 것처럼 제약하고 2차 전지가 올랐기 때문에 역시나 코스닥이 훨씬 더 힘을 올랐지. 많이 내주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죽은 거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많이 못 올라왔고 못 밸류업도 갔지. 다 예. 죽어버렸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는 좀 기아는 언더퍼폼. 선전했지만, 예. 기아는 그나마 좀 나았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한 섹터는 이 와중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 PBR 쪽이었는데 사실 뭐 좀 많이 말아 올렸습니다. 뭐 신한지주, KB금융 뭐 이런 쪽 보시면 다 아래 꼬리 만들면서 좀 올라왔고요. 이거 3부분 좀 이거 가리고 있으니까 못 본 척 해주시고 화장품 쪽에서는 인고르드랩이랑 코스메카 코리아 좀 일부 이런 종목군들 좀 조정이 나타났고요. 재건 쪽이 좀 오늘 강하게 조정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SG 오늘 좀 강하게 차익이 나타났고 뭐 건설기계나 삼부터건 이런 종목군들 좀 조정이 나왔는데 뭐 건설기계 쪽은 그래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서 뭐 타이어나 이런 쪽도 일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종이신문 보니까 네. 지금 이제 그 타이어 종목군들이 전기차용 타이어로 굉장히 좀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STO 쪽 일부 좀 빠졌고요. 그다음 플랫폼 쪽 인그루도 올랐다는데? 이게
제가 3시 10분까지 밖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PPT가 수정이 안 돼요. 얼마나 그 사이에 빠져? 갑자기? 아, 약간 좀 아니, 그 애매한 변동이 좀 아, 네. 그러니까 폭이 얇았구나.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거 넣지 마세요. 뭔가 하고 싶었는데 잉그루드. 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수정이 안 돼가지고. 네, 여기 알겠습니다. 지금 그 조금 수정이- 그거는 좀 수정이 안 봐주세요. 돼요. 네. 그런 꼭 집어내야지 속이 오케이. 편하신가? 네이버, 카카오, 네, 네, 알겠습니다. 플랫폼주 좀 빠졌습니다. 네. 플랫폼주. 아니 플랫폼주는 뭡니까 이거? 네이버 1%,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2%. 빠졌어요. 뭐예요 이거? 뭐야? 그냥 빠진 거지. 알리테무. 어? 알리테무 아직도 알리테무야? 그리고 기간수가 알리테무 우리가 퇴근기를 사기 3달 전인데 아직도 알리테무야? 알리테무 근데 엄청 핫하대요. 아니 핫한 건 알죠. 근데 와 이건 그러니까 그 알리테무는 받을 만큼 받았고 6만 1,000원에서 5만 수급이 안 좋아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계속 안 좋습니다. 아 이건 진짜 너무 서운하다. 얘네들은. 아니 섹터가 많잖아. 우리 말하기 바쁜데 한 5가지가 막 돌아가고 이거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까지 신경 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네 아줌마도 신경 안 쓰겠다. 네이버는. 아 그래요? 거기 들어올 여력이 없어. 손가락 5개 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어오지. 돈은 파이는 이미 정해져 있고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쵸. 딱 갈 애들한테만 돈이 간다. 이게 2,800 정도가 가서 3,000원 진짜 목적까지 하는데 간다. 그러면 이것저것 또 네이버도 가고 뭐도 가고 끌어올리려고 갖다 붙일 거예요. 네.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거든. 근데 거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멱살 잡고 끌고 갈 여력은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떨어졌다. 네. 많이 그리고요? 빠진 것도 아니잖아. 어리광은 아니었는데 본인 1% 2%. 네, 그 정도 뭐. 네. 또 뭐 있어요? 저게 단가요? 네, 뭐 이런 하락 섹터. 종목군들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뭔가 엄청나게 시장에서 좀 주도로 빠졌다라고 할 만한 거는 뭐 저 PBR 정도? 저 PBR. 뭐 나머지는 사실 조금은 좀 애매한 뭔가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거저거 이렇게 좀 넣었다고. 저 PBR도 진짜 아까 아침에 하는데 네. 많이 빠지면 오히려 살 사람이 있다니까. 어. 그래서 진짜 판단되는 거는 삼성물산 같은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또 다른 주총에서 어니스펙티드 예상하지 않은 게 나오면 그땐 진짜 핑계가 된다고. 어. 그러니까 금요일날 빠지고 월요일날 오늘 뭐 삼성물산 얼마 빠져서 샀잖아요. 이런 거 정도인지 판단은 아직 금요일까지 가봐야 잘해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게 뭐냐? 김지원 나오는 그거 엔터 그거 말고 김지원 나오는 아니지 금요일날 그 눈물의 왕? 눈물의 왕. 하여튼 그런 거 장은 편안해 보셔도 될 것 같아. 아. 그다음에 밸류업이 진짜 밸류 다운으로 바뀐 건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날아야 되는가 그 판단은 이번 주 금요일 정도 판단할 것 같아요. 회소는 있을 수도 있다. 있을 만약에 수도 한번 있죠. 더. 저는 아주 화가 났거든요. 삼성물산에 대해서. 오 화나셨어요? 그 친구 삼성물산의 친구고. 오. 근데 걔는 이번이 안 돼서 아무 의미가 없지. 아 이번은 아니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물산은 왜 그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국민연금 왜 저 그쪽 편 드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짜증나요. 내 돈 가지고 나도 그거 기천만 원. 그거 내 돈인데. 짜증나 죽겠어. 맞아요. 오케이.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잘하겠죠 요즘. 해외 그러니까 많이 나가니까. 돌려주지 그거 나 죽거나 이민가 돌려주거든. 죽으라는 거예요? 죽거나 이민가. 아 이민 가면 돌려주죠. 술 그럼 당해야지. 아 국적 포기하면. 국적 포기하면. 아 그거 말고는 별 받을 방법이 없어. 받을 방법 없어요? 난 진짜 그거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아직 내지 않았잖아. 나는 엄청 냈거든. 저희 연금 저도 많이 내요. 난 많이 샀으니까. 아 그렇네. 근데 내가 67인가에 받아. 예. 아직도 10여 년 남았어. 그래요? 10년 남았어. 어. 와, 이게 미치 환장하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한 섹터 그렇게 됐고 네, 요거 밸류업이나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종목들 네. 내일 되면 혹시나 한번 또 차익 실현 물량이나 혹은 하락폭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 매기는 살아 있어서 차익이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 매수의 찬스로 활용해도 된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감을 오늘 가졌습니까? 근데 만약에 좀 기회를 본다면 전 조금 더 빠진 다음에 볼 것 같아요. 아 좀 더 빠지고. 네. 근데 뭐 쉽게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약간 꺾인 종목군들이 일부 있기는 있어서 그러면 이제 차트적으로 약간의 좀 이평선 다지는 흐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 주에 그래서 배당락이 좀 중요한 게 네. 기아나 이런 것들이 배당락 맞으면서 만약에 좀 차익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물산 부러졌죠? 지금 기아 많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금융주도 한번 조금 지금 삐끗했고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좀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쉬어가면서
지금 다른 쪽 돈 갈 데가 많으니까 한번 놀다가 올 수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약간씩 조금씩 차익이 나오면서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맞춰서 좀 기회를 잡아보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 유트봉님께서 죽어도 안 주는 거 아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어도 안 줘? 죽으면 죽은 주지. 주는데 반만 줘요. 아 맞아. 유가족한테. 맞아. 유가족. 유족원급이라고. 네, 유족. 그러니까 반만 줘요. 반만. 여러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기 오랫동안 사는 수밖에 없어. 와, 진짜 이거 있잖아. 아니 냈는데 왜 근데 유족한테 반만? 오랫동안 반 주는 것도 아니, 심지어 오랫동안 못 받는 이유가 세금 뭐냐면 떼니까 저게 그래. 기묘한 사람들은 보통 다 못 사는 사람들이야. 일찍 죽어. 확률적으로. 그건 통계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웰빙이나 오래 살지. 보통 못 살고 힘들게 산 사람들 일찍 죽어요. 그 통계를 국가에서 안 내줄 뿐이지 통계 나올 걸? 아니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치료비나 아니면 그러니까 먹는 일찍 거나 죽으면 못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이런 거 일찍 때문에. 죽으면 자기가 못 받고 가족이 50% 주는 거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아, 오래 살아야 네, 된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70살이라 받을지 아니면 그 전에 임금의 15%를 내야 될지 그게 먼저니까. 미시아님이랑 유튜버님께서 왜 반만 주는 걸까?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왜 반만 주는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더 줘야지. 그러니까 혼자 먹고 사는데. 와. 힘든데 외롭고. 두 배 줬어. 무소속으로 어떻게 나가 보시면 어때요? 예? 영등포구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갑니다. 빨리빨리 가볼까요? 시간 네. 많이 지났네. 벌써 시간이 일단 장준 특징주에서는요.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이제 자사 솔루션 투입된 수술 성공 소식의 강세라고 나와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 같은 경우는 뭐 감속기 이슈도 있고 일단 엔젤 로보틱스 이슈도 있으니까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이 미국 전역에서 이제 진펜테라 출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 주사 SC형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리튬 포스 좀 밑에 기사 있긴 한데 그 이제 염호 개발 1단계 심사 통과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 YG 엔터가 장 초반에 좀 강했는데 베이비몬스터가 4월 1일에 데뷔를 확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고요. ST팜 CDMO 쪽에서 계속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혈액암 치료제 상업 물량 생산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이제 원료 본격 양산에다가 3천억 투자하는 이슈 불거지면서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G 오늘 몇 프로 갔죠? 15% 갔나요? YG. YG가 15% 나갔나요? 그렇게 아니네요. 왔어요? 아니 5% 갔네요. 깜짝 놀랐어. 아니 베이비몬스터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그랬나요? 희망 섞인 발언을 막 하시네. 15% 갔나? 데뷔한다고? 네, 데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별로 그렇게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이 공장형으로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장이요. 뭐 팬분들도 계시겠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오케이 뉴스로 갑니다. 네, 일단 CDMO 쪽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들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고 ST팜 같은 경우도 이제 혈액 치료제 요거 이슈 있었지만 CDMO 쪽으로도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부분에서 이제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쪽은 지금 이제 신약이나 기술 수출이나 이런 쪽이 절반 그리고 이제 CDMO 쪽이 절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 치킨 안에서 조금 이제 나는 묵직하게 보겠다라고 하면 CDMO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이슈나 이런 모멘텀에 따라서 좀 잘 추적을 할 수 있어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아스코까지 이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바이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호황에 전선이나 구리 등 관련주도 강세다라는 내용들의 기사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변압기만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변압기를 깔려면 이제 전선이랑 뭐 구리랑 이런 것도 필요한데 구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가동을 좀 줄인 것도 있고 이제 뭐 칠레라든지 이런 광산에서의 공급망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전선이나 구리 쪽 근데 변압기 쪽보다는 좀 짧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후발로 움직이는 산업군들은 좀 급등의 흐름들도 빠르고 순환매도 빠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은 이제 뭐 묵직하게 들고 가실 거면 저는 변압기가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전히. 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인도 시장 개화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2차 전지 투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발 부분에서 좀 일부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이제 전기차 관세가 80에서 100% 정도를 인도에서 실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100%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요걸 15%대까지 떨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좀 앞으로 기대감들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에다가 이제 리튬의 이벤트가 좀 붙었는데 볼리비아 염호 개발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 요 리튬 선물 가격이 일단 오늘 4%대 좀 상승이 나오고 최근에 기조 보시면 바닥권에서 좀 조금 이게 튀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일부 붙어주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은데 어쨌든 리튬 가격은 결국에는 공급망 이슈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조금의 이런 그 연속성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요 볼리비아 염호 관련된 이벤트가 계속 부각이 되면 단기적으로나마 하이드로 리튬, 리튬 플러스, 리튬 포스 요런 쪽은 이벤트가 부각이 될 거거든요. 요런 쪽 가면은 어쨌든 2차전지 투심의 순환매가 좀 일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쪽도 산업적인 기대감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폴란드 수출에 대한 시중은행 10조 원 대출 지원에 대한 얘기가 좀 일부 있었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제 지원 예산에 좀 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탄약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풍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산 쪽 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푸틴이 5선 지금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슈로 방산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저 PBR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투심이 악화가 되기는 했는데 저는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5월달 약간 단기 놀림은 나올 수 있겠지만 5월달 2차 세미나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정말 가이드가 나오는지 요거까지는 일부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관점은 외국인이 지금 1조 단기적으로 나갔는데 한 3조에서 4조 정도까지도 만약에 수급 이탈이 되면 그 이제 의견을 철회를 할 거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 흐름대로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실적 나왔다 그러네요. 지금 보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바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쨌든 뭐 실적 뭐 쇼크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몇백원 나왔나? 조금 더 몇백원 나왔어? 네? 몇백원? 지금 창을 껐는데 그치. 이따가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장 어쨌든 박수 치면서 즐겁게 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사실은 뭐 미국 증시 빠지는 거 그리고 GTC 이벤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계감이 좀 있었는데 네.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이 정도로만 계속 해준다고 한다면 국장 좀 할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한마디 가기 전에 JYP 실적이 매출이 1,571억인데 예상치가 1,608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379억 원인데 예상치가 491억.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22억 나왔고요. 예상치는 39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좀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가 잘못됐나? 뭐 잘못됐나 보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는 차 크네. 단기 순익 쇼크가 좀 뭐가 있나 보다. 심한데? 일회성 비용 뭔가 있나? 뭐가 있나 보지.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네. 시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봐야 돼. 그거 시간에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 시간에서 근데 잠정에서 이미 나왔었던 아, 나왔던 거예요? 네, 이거 확정. 확정이야? 아니, 사보고 중요하지 않아. 네. 아, 그래요? 네, 이미 네, 오픈이 됐었던 거여서 네, 그거 오케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오케이. 네. 자, 오늘의 한마디 들어볼게요.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출렁거리는 이 마음을 네. 잘 잡아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해서 네. 요렇게 했습니다. Look at the view. 해석해 주시죠. 무슨 와. 정신을 잡아. 와, 저 경치 봐봐. 아이, 떨어져 이렇게 죽고 하는데. 있는데. 떨어져 지금 죽고 있는데 멋진 경치. 경치를 보고 있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Man, look at the view. Man, look at the view. 근데 여기 밑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네. 네. 바로 밑에 또 다른 이 산이 있어서 네. 이렇게 좀 높은 데서 이동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모르는데 그 해석인 거죠. 그런지 그렇죠. 안 그런지. 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고. 해석을- 안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붕 뜨면 일단 신나잖아요. 와, 저 경치 좀 봐 이러는데 밑에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게까지 뭔가 하방이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오케이. 좀 지지가 나올 거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금 이거 사진으로만 보면 막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막 추락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심을 잘 잡아라라고 말씀을 긍정적인 드리고 손을 싶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긍정톤입니다. 네, 클리프 그러니까 행온이 아니고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음. 클리프에서 확 떨어지는 건 아니다. 벼락에서.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 가기 전에 네. 요 하유 씨가 전화가 가지고 왜요? 혹시 혹시 지금 된다 그러면 지금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럼 빨리 네 하유 씨 빨리 오시게. 네 생방 중 안녕하세요. 네 생방 중인데요. 네. 어떻게 지금 오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아니 가고 싶은데 지금 안 그래도 가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왜 현대백 여기가 정기 휴점일이라고 네. 어디로 가야 돼요? 더현대 오늘 휴점입니다. 네. 휴무에 어떻게 휴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밖으로 해서 그 출구 쪽 해서? 있어요. 아 네. 길을 몰라서 못 오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길을 모르겠어요. 저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목소리만 들어도 네. 4시 9분인데 오면 끝나겠네요. 끝나겠는데. 아, PD님이 모시러 나가신다는데요? 일단은 뭐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와주세요. 일단은 뭐 알겠어요. 네, 뭐 PD님하고 네. 통화하세요. 네, 다들 화이팅 하세요. 네. 참 하윤 씨는 독특해요. 네, 독특해요. 그죠. 섭외하려 그러면 길을 몰라서 못 가요. 죄송해요. 모를 수 있죠. 아, 오늘 모를 수 저희 있지. 방송 나와주신 길을 모를 수 있어요. 저 길을 몰라서. 알겠습니다. 곧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 네. 오늘 한마디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알테오젠 얘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 맙시다.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 안 하고 알테오젠으로 갑니다. 아, 이제 이것도 보여주고요. 네. 알테오도 좀 이따 합시다. 그 3초면 되니까. 모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아, 모의 포트폴리오. 네. 그냥 심플해요. 균형 있게 밸런스 가져가야 된다. 어디서 튈지 모르고 어디가 나빠질지 모르고 네. 전체 장이 괜찮아요. 전체 장이 괜찮기 때문에 장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거 첫 번째 페이지 예, 이겁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할 거 없죠? 반도체 합해서 15% 이전과 변화는 어떤 겁니까? 약간 있죠. 왜냐하면 뭐가 들어갔냐면 네. 현금 조선하고 에너지주를 넣기 때문에 네. 그거 들어가면서 다른 거 조금 뺐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15%, 반도체 15%, 비슷해요. 기업 밸류 10에서 15%, 15%, 조선 에너지 5에서 10%, 5에서 10%. 제약 바이오도 5에서 10%, 뭐 이런 식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들어가 있으면은 네. 장에서 크게 소외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내일 아침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특별히 서프라이즈,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하고 나오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러면 내일 다시 포트에 대해서 얘기하지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골고루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알테오즈는 말이에요. 그 저번에 그 번호도 얘기했지만은 네. 그 얘네가 그 로얄티를 받는 게 있잖아요. 네. 얘네 시장이 액세스하는 시장이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아. 이게 40조 시장인데 얘네가 접근하는 시장이 네. 40조 시장이다. 40조. 머클도 40조 시장인데 네. 27년 되면 그 중에서 얼마만큼이 우리 제형이 이제는 그 피아주와 피아제로 제형이 바꾸는 거거든요. SC 제형이라 해서 네. 제형이 바뀌는 게 얼마 될 것이냐 여기부터 퀘스천이긴 해요. 근데 보통 컨센서스는 50%예요. 물론 아주 포지티브하게 보는 사람은 70% 될 수 있다 하는데 네. 제형이 3년 4년 사이에 80%까지 될까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50%예요. 그러면 40조가 얼마 되죠? 20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 20조 시장에서 로얄티가 이슈인데 로얄티를 3% 5% 저번에 얘기했는데 3%는 아닐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네. 포지티브한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머커한테 이렇게 한 건데 머커한테 하지 않고 딴 데 하더라도 최소한 받는 게 6천억을 받을 거였었어요.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조의 3%가 6천억이거든요. 네. 딴 데에도 그 이상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미니멈 받는데 머커한테 하면서 3% 로얄티에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들의 뷰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5% 가까웠을 거라 보고 그럼 1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1조에 대한 밸류를 치는 거예요. 1조에 대한 밸류 치면 그게 30만 원 이상 나온다. 이런 얘기고 밸류를 30배 주느냐 50배 주느냐 달라지는데 그렇죠. 이게
셀트리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걔네하고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흐름이 같은 1조 나올 때 걔네들 밸류가 엄청 높잖아요. 네. 얘네가 만약에 선순환이 돼서 26년 7년도에 진짜 돈이 그렇게 들어오면은 그거 갖고 자기나 못하는 부분을 흡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M&A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까지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50배, 60배도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목표 주가가 30만 원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한 3%가 미니멈으로 한 거에 그쳤다.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주가에서 크게 못 올라갈 수도 있는 두 가지 양비론이 있는 건데 저는 긍정론입니다. 긍정론 쪽으로 조금 더 가 있으시고 네. 그래도 지금 주가가 20만 원에서 여기서 무언가 산다 그러는 건 네.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죠. 근데 긍정론이랑은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면 조금은 살 거 아니면은 뭐지? 그래서 그 저기 뭐야 ETF를 사겠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가고 제가 얘기한 우리 같이 얘기한 CDMO 그것도 굉장히 파지티브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하면 이게 잠깐 쉬더라도 이거 가고 저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ETF가 제가 반도체만큼 어느 게 포함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네. 잘 골라서 하시거나 저는 갖고 계신다면은 뭐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나온 김에 그 몇 가지 그 아까 말한 그 뭐지 이제 이오테크닉스나 동진세미는 실적이 좋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리튬 잠깐 말하는데 리튬. 포스코홀딩스 관련돼서 리튬 관련된 게 또 기사가 나온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칠레산 리튬이 네. 미국의 IRA 혜택을 적용받을 것 같다. 어. 칠레가 그 이제 매장량으로는 1위고 생산량으로는 2위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에 관련되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에 긍정적이라는 기사가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반도체 쪽인데 별로 아주 파지티브하지 않다고 보는데 삼성전자가 낸드 개발을 500단 돌파 시도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스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구멍 뚫고 하는 관계가 들어가는데요. 네. 그러면 경박 단소가 아주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 이오테크닉스가 관련될 수 있다. 이오테크닉스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이게 저기 차리는 상관에 오늘의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잠깐만. 네. 잠깐만. 빨리 들어와. 아프겠다. 괜찮아? 괜찮아? 제 민트가 오다가 오다가 제 김장현 본부장님 잡은 카메라가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머리로 그냥 박치게 버렸습니다. 옛날에 반치광 보면 송강호 씨가 레슬링 연습하다가 어떡해. 꽝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와, 근데 민트 씨. 어떻게 저 카메라 괜찮아요? 네네. 참 여러분. 여러분이 불러서 그런 거잖아요. 오라 그래서. 그렇게 오라고 난리 쳐가지고 물에 가지고 오다가 근데 다 장난네 근데 저 카메라. 카메라가 생각보다 허들이 있어요. 허들 있어요. 알겠어, 저도 알겠어. 잘 수그리고 가야 돼. 잘 알았어 수그리고. 알았어. 아니, 안 깨진 거. 귀여워야지 그거를 그대로 몸통 박치게 하면 이게 어떡합니까? 명민 씨하고 저하고는 네. 안 가는데 이 두 분은 일로 가야 되거든. 그럼 같이 부딪힐 수도 있어. 조심하세요. 민트가 저기에 머리를 박자마자 PD님이 어떻게? 근데 뭐 이상은 없습니다. 네. 물리적인 이상은 괜찮죠? 없는데 아, 그냥 다행이다. 위에가 와. 살짝 흔들렸을 뿐이에요. 위에 혹시 카메라가 위에가 좀 그렇게 됐네. 아, 그러네. 저 세팅을 다시 해야 엄청 돼. 세게 네, 엄청 오케이, 세게 맞췄구나. 카메라 깨지면 저는 이제 안 나오겠죠.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머리 괜찮으신지 물어보시네. 네, 머리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대요. 젊어서 괜찮아요. 네,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네. 나중에 뭐 뇌진탕 왔다고 산재처리 하지 말고 지금 카메라 얘기해. 깨지면 내진탕 왔다고 하려고.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역시 카메라만 안 깨지면 똑똑한. 저도 괜찮습니다. 음.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자 한마디 오늘 한마디 네. 아직 안 드리려고 했어요? 기다리고 아, 있었거든요. 아니 얘기 다른 거 하고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음. 저 어저께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매트릭스 한다고. 매트릭스 맞아요. 매트릭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오늘의 한마디가 그거 관련됩니다. 좋습니다. 매트릭스. 예, 볼까요? 네. 읽어드릴게요. 아 메로빈지요.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막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이해를 못하면 힘을 못 얻어요. 막 알려고 해. 말도 안 되는 설명이라도 네. 명민윤이가 저기 거짓말 치더라도 음. 민트윤이 웃기만 하지 사실 실속이 없는 얘기를 하든 네. 맨날 저기 부정적이라는 저 맨날 부정적인 얘기했나요? 농담 모두까지 이 양면 뭐야? 한번 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다 어필되거나 다 와닿지 않거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 어떤 일이 주식 얘기지. 네.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지 힘을 얻거든요. 어떤 모든 일들은 그렇죠. 사람은 인간은 자꾸 뭔가 해석을 요구한다 이거지. 아니면 해석이 틀리더라도 이게 적어도 그런 힘 이해하면서 얻는 힘에 대해서 이거 알게 되면 내가 엄청난 걸 할 수 있어라는 환상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미흡하고 네. 틀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발생된 일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인간은 몰라요. 인간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choice is yours 같지만 초이스가 자기가 아니고 다 짜여진데 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도 옆에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들어보고 네. 없는 것보다 나니까 설명을 잘 듣고 취할 거 취하고 말 거 말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누가 했냐? 메로빈지언이 했어요. 메로빈지언. 얄쌍한 아저씨죠. 매트릭스에서. 안 해? 에, 알죠. 알구나. 그럼 설명해. 본부장님 말씀이 이거네요. 실속 없이 민트가 웃고 있어도 그래도 클로징 벨에 나와서 카메라라도 깨는 것도 그렇지. 괜찮다. 그렇지, 맞아. 오케이. 우리는 뭔가 설명을 드리는 게 목적인데 그게 틀리거나 아까 뭐 오타 이런 거 너무 지적하지 말아요. 노력을 사주셔야지. 욕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내 욕 좀 그만해. 제발. 그래도 틀려도 하는 게 낫잖아. 내 욕 좀 그만해. 그 뜻입니다. 네. 제가 잘 통역해드렸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4시 19분 지나고 콸콸, 있으니까 콸콸. 우리 콸콸콸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 가졌어? 뭐라고요? 카메라 깨먹었는데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겠어? 오늘 콸콸콸 중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요? 뭐야? 장렬 본부장님께 저한테? 묻는 이야기였어요. 좋아요. 엔비디아가 무너져도 네. 뭐 반도체가 갈수 반도체가 있냐? 갈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엔비디아가 콸콸콸 무너지면은 반도체는 잘 안 가요. 안 갔죠. 당연하죠. 안 갔죠. 아예 무너져요? 근데 장이 무너지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 있다 보는 게 다른 쪽으로 가서 열심히 놀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금리도 두 번도 내추면서 아까 말씀하신. PC하고 이게 다 붙이면은 그러면 그러면 다시 뭐, 2,600 이하로 가는 거지.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민트 카메라 렌즈 관련주로 콸콸콸 하라고. LG노텍 뭐 할래요? 이렇게 LG 모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케이. 아픕니다. 오늘 콸콸콸 없으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요거 보고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그림 하나 보고. 아침에. 아니요. 안 해? 그거는 하지 마라. 그거 말고 그러면 김장렬 본부장님이 보시는 엔비디아의 마지노선 가격은 얼마입니까? 궁금하다. 나지노선 지금 850불이죠? 얼추 그 정도 되죠? 맞아요. 예, 770불. 아니 1,000불까지도 보셨잖아요. 아니 마지노선 마지노선 하방으로. 빠지면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 상당히 달라진다. 그거는 770불 정도면은 한 10%? 그러면 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가 10% 정도 빠져. 근데 요즘 나스닥의 개별 종목 그 변동성 보면 10% 빠지는 건 1도 아니던데. 맞아. 일도 아니죠. 근데 이런 주식이 빠지면 그러니까 슈퍼마이크로. 시마컴. 그거 지금 아마 S&P 500 들어가서 그런 거 같은데 네네 맞아요. 그런 거는 15% 20% 아무도 15% 20% 가겠지. 근데 1등이잖아. 얘가 10% 움직이면은 그건 좀 의미가 그거는 다르죠. 의미가 다르지. 하이닉스 갑자기 7% 빠지는 거는 비슷해. 오케이.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리스크, 주식들도 워닝 사인. 워닝 사인. 그러면 만약에 GTC가 지나고 실망이 나와서 엔비디아가 빠진다고 하면 반도체가 못 가고 그래도 장은 튼튼하게 다른 주식들로 매기가 돕니까? 아니면 장이 무너집니까? 안 되는 데 가죠. 딴 데 가요? 아까 금리가 확 개판되지 않으면은 헬스케어도 가고 2차 전지도 갈라 해볼 것이고 조선 방산도 있고 갈 거 많어. 근데 우리가 버팀목이 되려면 기업 밸류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 갖고 장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메이크업 되는 게 만회하는 것이 충분히 이쪽 내리는 거를 확보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2,700 못 가는 거지. 다시 2,600 근처로 가는 거고 또는 2,580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안 갈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도 됩니까? 네, 2개도 돼. 내일 이제 새벽 5시에 GTC에서 황 사장이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장에 반영이 되잖아요. 거기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GTC 하면서 우리나라 장 9시에 땡땡땡 칠 때 네. 요런 AI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힘 한번 봤습니까? 꼭 5시에 그거 듣고 나서 봐야지. 아, 근데 오늘 봤을 때는 기대를 안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분위기가. 기대를 안 하진 않. 일본도 그렇고. 그 아까 대만도 맞아요. 빠졌나요? 네. 대만도 안 빠졌죠. 네, 그러니까 안 빼려고 웬만하면 좋게 해석하려는 여지를 두고 장을 마감했다. 영특한 아저씨들, 아줌마들. 근데 하이닉스가 오늘 거의 1.92%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기세가 죽었다라고 보기는 보긴 어려워요. 어렵지. 오히려 네. 기대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삼성전자 빼지면은 아주 좋았다니까. 삼성전자 많이 났어요. 맞아요, 외국인하고 맞아요. 기관 다 팔았지. 삼성물산 팔고 삼성전자 팔고. 얘네들만 딱 빼면 돼. 걔네들만 딱 빼면 된다. 그럼 국민연금 수익률도 좋아지고 우리도 국민연금 받을 때 좋게 받고. 이미 다 말씀하셨겠지만 이번 주 완전 거의 슈퍼위크잖아요. 네. FOMC 네. 있어.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거 황 사장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또 일본도 금리 정책 바뀔 네, 수도 BOJ.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걸 가장 저희는 이번 주에 중점적으로 보고 다 해요? 했는데. 아니, 제가 3% 녹화하고 와가지고 부담감 누구랑 녹화를 했습니까? 오늘 이프로님하고 아, 이프로님하고. 주말 토요일에 올라가는 아. 네, 기업 돋보기라는. 아니 근데 그걸 왜 라이브 시간에? 라이브 시간에. 아, 이게 제가 언제야?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우리는 안 필요하고 우리는 하고 있는 근데 건데. 제가 간 이유가 또 있어요. 왜요? 제가 조선업 모른다고 음. 이렇게 막 해가지고 댓글이 있더라고요. 공부 좀 해라. 음. 조선업 왜 이렇게 모르냐. 그래서 오늘 조선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 왔어요. 공부를 조선? 했어. 아, 네. 결론 뭐야? 조선업 어때? 사? 결론. 괜찮던데요? 아, 이미 마음 뺏겼어. 망했네, 망했어. 아, 이게 단기 공점인가?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 라이브랑 겹쳐서 스케줄을 잡는 거는 상상도 못했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번 주에 그냥 마음 편하게 가도 돼요, 두 분? 마음 편하게 가요? 지금 마음 오늘 편한 월요일 장 봤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너무 지나친 걱정.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넌 맨날 현금하냐라고 하셨겠지만 비중을 일부 축소해놓고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러 산업군들 말씀드린 거기서 계속 수남에 돌았잖아요. 나름 잘 맞췄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줄여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케이. 제가 하나 더 넣으면 네. 아까 여기서 저기 어디지? 채팅창에. 저기 뭐야 금요일 날 주총에서 박살내라. 음. 자, 들어간다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예상했던 거는 예상대로 안 되는 상황이 많아. 아, 예상했던 건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그렇게 잘 몰랐잖아요. 네네네. 아니, 삼성물산이 부결될 거라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반응이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런 거가 아닌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심하라는 게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근데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한 3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빠지면은 여러분이 안 움직여도 딴 사람들이 살 거예요. 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출렁이다가 다시 갈 거예요. 출렁이다가 다시 갈 수도 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출렁일 때 네. 아직 들어가시면 AI를 못 AI든 조선이 됐든 원하시는 거. 조선의 국물을 사시는 조선도 거. 괜찮던데. 조선 괜찮아? 네. 왔어. 매사치가. 아니 제가 몰랐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조선이 아주 업황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러려고 공부시키는 거야. 살짝 이렇게. 동의합니다. 미끼 던지려고. 저도 오늘 조선 그 포트에 새로 넣었나요? 조금 넣어놨죠. 현금 비중은 어떻게 돼요? 현금 비중은 의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딴거 조금 30%? 뺐는데 30%? 30% 정도. 그래서 약한 15%. 조선 비중 얼마 안 돼요? 5%밖에 안 10%? 돼요. 5%, 10%밖에 안 네, 됩니다. 메이저는 아니라 다 골고루. 포노님은요? 아 근데 나 알겠다니까. 조선은 개인이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 못해? 하면 되지. 왜요?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좀 숨막히는 건 있어요. 왜냐면 산업 사이클 자체가 기니까 길고 길게 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완전 지루하고. 좋아. 샥 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본업만 친환경 놓고 이제 보면은 비율. 그렇긴 한데 미중 갈등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조금 더 속도감이 나올 수는 있어요. 조금 일찍 간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 하나오션 조금 같은 그렇죠. 경우는 뭐 네. 특별한 이슈 때문에 뭐 하는데 MRO도 있고. 예, 저는 이제 그 조선이 계속 강세로 가느냐 핵심은 HD 한국조선해야 이것이 계속 가면은 한조에? 대세가 가요. 왜냐면 걔네가 가장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은 조선주고 한조회가 가면은 계속 간다. 계속 가면은 하나오션은 미리 간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아니 전 두 분 보면서 저도 해체그레체 해보고 싶었거든요. 해체 그랬지. 아. 갑시다. 같아요. 그랬죠. 아니 이제 조선주로 해체그레체 아 해보고 조선주 싶다. 이미 벌써 조선주 반응 많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오션이 얼마나 올랐는데? 하나오션만 이제 얘기한 게 시작이다. 아니고 조선주 섹터 전체 HD 한국조선해양 올랐겠지.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10만 8천 원에서 12만 5천 원.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 오션은 많이 올랐는데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말 대비는 별로 안 올랐어. 아주 오르지 않았어. 아주 부담스럽지는 않아 지금. 계속 가면은 그거는 윈티윤이 맞은 거죠. 해체되는 거지. 자, 알겠습니다. 뭐 마감할 때가 거의 다 돼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일단 오늘 장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그리고 이벤트가 많은 것보다 네네.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 장에 아직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GTC 지나고 FOMC 지나고 만약에 조금 흔들린다고 하면 오히려 또 요거를 노려볼 만도 하다. 네. 아직 안 죽었다. 제 방금 뭐냐면 19일 날 사고 아니면 21일 날 두 번 나눠 살 기회를 가져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많이 빠지면 사라는데 오늘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장인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혹시라도 빠지면 들어가는데 내일이 혹시라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21일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기회가 이제 많이 줄 것 같아요. 이번 주를 잘 넘겨서 만약 2,700을 안착해서 끝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회가 이제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 좀 걱정되는 거는 네. 지금 사실 GTC, AI, 반도체 여기에 대한 이 인기도 사실 매력도도 이전보다는 살짝 빠지는 감이 있고 또 FOMC도 조금 매파적으로 나온다고 하고 밸류업도 삼성물산이 딱 뒤통수 쳐가지고 한번 훼손됐고 이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번 꺾인다? 근데 추매를 들어간다? 이러면 다음 모멘텀은 뭔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내가 그렇죠. 어떤 모멘텀으로 그 가격까지 올려줄 건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골고루 사요. 조선 사고 방산 사고 저기 셀트리온 아니고 저기 헬스케어 사고 골고루 사면 돼요. 애매할 때는 이렇게 번치로 담아서 ETF나 뭐 크게 이런 크게. 걸로 하시거나 조선 좋다는데 지수를. 조선주 35% 사실 거예요? 반도체 내일 GTC 좋은 거 나오니까 오늘 시간에서 30% 사라 이렇게 얘기 못 하죠. 민트는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리스펙트. 전 한방이거든요. 리스펙트. 어쨌든 그러시거나 혹은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냥 쉬시는 것도 전략입니다. 맞아. 뭐, 쉬는 거 너무 하려고 두려워하지 하지 마시고.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지나가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29분이어서 가야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말대로 민트가 지금 열일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도 이프로님이 또 원하시고 또 여기서도 원하시고 괜찮아 근데? 지금 머리가 사실 아프고 아파? 저거 괜찮은지 너무 걱정돼. 저거 깨지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저 2천 정도 돼요. 출연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좋아요라도 많이 한 눌러주세요. 1년 뺑뺑이 돌면 되지 뭐. 네. 자, 알겠습니다. 자, PD님 요거 약간 귤은 것 같아요. 요거 와서 조금 손을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뒤에 뉴스룸 팀 이제 들어오니까 뉴스룸 팀 들어올 때 럭키걸님이 걱정 마 내가 물어줄게 하시는데 정말요? 약간 기울어졌어요. 저런 분들이 전화하면 누구세요 한다. 막상 전화 드리면 누구세요? 저 아닌데요? 이러신다고. 아무튼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일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GTC가 반영되는 그런 외신들 많이 공부해서 저희가 또 찾아올 테니까 네. 앞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쭉 저희 것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로징벨 라이브 우리 3프로 머니 채널에 이제부터 올라가니까 거기에 댓글 콸콸콸 종목에 대한 그런 고민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